나는 공무원, 준비생, 영어 싫은 수험생, 영어 때문에 하기 싫은 슬픈 공시생.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 영어 못하는데 할 수 있냐 물어봐.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영어가 너무 어려워서 약점인 분들을 위한 공무원 영어 안 보는 직렬 특공대에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설관리직과 방호직이 있는데요. 두 직렬을 살펴보면 시설관리직의 경우 각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소규모 시설의 보수 및 외부 용역, 작업 현장 관리 업무를 합니다. 방호직은 청사나 학교, 박물관, 전시관 등에서 청자 출입자 관리나 보안 및 강화 관리 업무, 순찰 및 방호, 경비 업무를 모두 하는 공무원입니다. 근무처의 경우에는 시설관리직은 시청과 25개의 자치구, 방호직은 시청, 구청, 공공기관, 학교 등 방호 인력이 필요한 부처에 근무하게 되는데요. 두 직렬 모두 국어, 한국사, 사회 총 3과목을 치르게 됩니다. 두 직렬 모두 자격 요건은 따로 없지만 시설관리직은 경력 채용에만 자격증 제한이 있습니다. 방호직의 경우 공개 채용 시험으로 꾸준히 선발하는 곳은 서울특별시인데요. 2023년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쟁률은 약 44대 3, 합격선은 약 88점입니다. 시설관리직의 경우 지자체는 선발 규모가 작다 보니 경쟁률이 높았던 지역들이 있으며 공채의 경우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기록했는데요. 두 직렬 모두 선발 규모가 작은 편이라 커트라인이 높은 편이지만 기초적인 부분부터 확실하게 다지면서 준비한다면 기회는 확실히 있으니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운전직 공무원은 다양한 차량의 운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직입니다. 주로 각 시도기관의 차량을 운행하고 유지 보수를 하며 대외 공문서를 수발하는 업무도 수행하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업무를 합니다. 운전직의 경우에도 영어 과목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영어 과목뿐만 아니라 공채의 경우 3과목, 경채의 경우 2과목으로 시험 과목의 수가 적어 타직군에 대비해서 공부하기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이며 대형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지역에 따라 1년 이상 대형 버스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의 공고를 시험 전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군에서 대형 승합차라고 명시된 차량을 1년 이상 운전한 경우에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신 경우 자신의 군 경력을 살려서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023년 운전직 경쟁률을 살펴보면 선발 인원이 적었던 광주가 48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제주도가 4.5대 1로 제일 낮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지역별 선발 인원이 많지 않은 만큼 경쟁률이 다소 높은 편으로 보이는데요. 경쟁률이 높아서 걱정될 수도 있지만 이는 원서 접수 기준이기도 하고 운전직 공무원은 결시율이 높은 편이라 실제 응시 인원은 이보다 적다고 합니다. 결시율이 높기 때문에 경쟁률보다는 합격선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2023년 지역별 합격선 확인하시고 최소 몇 점 이상 받아야 하는지 체크해서 전략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계리직 공무원은 각 시도 우체국 창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하는데요. 우체국 금융업, 현업 창구 업무, 현금 수납 등 각종 우편 통계나 계산 관리 업무를 맡게 됩니다. 계리직 시험의 경우 통상적으로 2년에 한 번 비정기적으로 시험을 실시했는데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매해 시험이 실시됐습니다. 한편 2024년부터 개편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3급 이상 성적 제출로 대체되었고 시험 과목 또한 컴퓨터 일반, 우편 일반, 예금 일반, 보험 일반 4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창구 업무를 수행하는 직렬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의 기초영어 과목을 생활영어로 바꾸고 컴퓨터 일반 과목에 함께 출제되는데요. 기존 공무원 시험에서는 영어 문제를 20문제 봐야 했다면 계리직에서는 총 7문제로 다른 직렬에 비해 영어 과목에 대한 부담감이 덜어지겠죠? 2023년 경쟁률과 합격선을 살펴보면 전체 경쟁률은 하락했지만 서울, 경인, 제주 우정청만 작년 대비 경쟁률이 낮아졌고 나머지 지방 우정청은 모두 경쟁률이 크게 올랐습니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지방 우정청은 전남이었는데요. 2022년 대비 경쟁률이 3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경쟁률이 높긴 하지만 합격선의 경우 평균 77.5점으로 타 직렬 대비 낮은 편이니 목표를 세워두시고 시작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영어도 힘들고 한국사도 어렵다면 영어와 한국사가 검정제로 대체되는 군무원은 어떠신가요? 군무원은 쉽게 말해 군대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말하는데요. 공무원의 일종이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봉급, 정년 등 공무원이 누리는 제도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만큼 직렬이 다양한데요. 차이점은 시험 과목입니다. 군무원 시험은 직급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9급의 경우 국어와 직렬별 전문 과목 2가지로 총 3과목을 치르게 되며 7급의 경우에는 국어와 직렬별 전문 과목 3가지, 총 4과목을 응시하게 됩니다. 일반 공무원보다 과목 수가 적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더 집중해서 대비할 수 있겠죠? 또한 가장 많은 채용을 하는 육군 행정직의 경쟁률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31대 1을 기록했고 작년 경쟁률인 38.7대 1보다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합격선은 약 85점으로 일반 행정직보다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지가 군부대이다 보니 도심에서 많이 벗어난 곳들이 대부분인데요. 군에서 PX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니 이 점 확인하셔서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영어를 보지 않는 직렬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직렬을 선택한 뒤에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군무원 합격생에게 수험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무원 합격생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행정병으로 일하면서 업무가 저랑 잘 맞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전역 후에도 계속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군무원 채용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제가 자신이 없는 영어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군무원은 영어와 한국사가 검정제로 대체되기 때문에 시험 준비를 하기 전 미리 검정제를 취득했습니다. 토익보다는 지텔프가 점수를 얻기 쉽다는 말을 듣고 지텔프를 준비했는데요. 필요 점수만 받을 정도라면 일주일만 공부해도 충분해서 빠르게 취득해서 시험
시험 공부에 올인할 수 있었어요. 군무원 시험 과목 중 국어는 좀 더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하는데요. 잘못 걸려온 전화에 응대하는 가장 예의 바른 전화 예절은 같은 황당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공무원과 다르게 고전, 한자 문제가 많이 출제돼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어만큼은 오래된 기출 문제도 다 확인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합격하기 위해 월별로 스터디 플랜을 짰는데요. 1, 2월에는 이론 공부, 3, 4월에는 기출해독, 5, 6월에는 기출해독과 모의고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월에는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에 더 집중했는데요. 이때까지 공부한 나를 믿고 시험장에서 긴장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실제 시험 보러 간 것처럼 OMR 카드로 시험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부할 때의 핵심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합격 수기를 참고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이 어떻게 공부할지,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하면서 자신의 길을 찾다 보면 어느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합격 후기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모두 최선을 다해 준비하셔서 합격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군무원 시험은 공무원 시험과 다르기 때문에 군무원 전문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빠른 합격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해커스 군무원에는 토익 GTF와 함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포함한 군무원 전용 강의를 합격할 때까지 평생 수강할 수 있고 합격 시 수강료를 100% 환불해주는 군무원 패스가 준비되어 있으니 활용해보시고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특급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도전할 직렬은 무엇인가요? 이번 영상도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특공대는 또 다른 특급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